그래서 태아 질식을 잘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에서 애기 없다면서 무슨 문제가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해야 될 일은 뭐냐, 애기가 괜찮은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시토신 투여를 정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태아 질식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옥시토신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스탑을 해야 자궁이 이렇게 수축되는 것을 좀 더 완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과 수분 공급이라든지 몰피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과한 진통을 좀 더 다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시키기 때문에 몰피를 투여하고 리토드린도 자궁을 수축을 완화시키는 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를 해서 약을 쓰게 되면 자궁 수축이 좀 정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고긴장성이 되면 애기한테 가는 순환 혈액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저산소증이 될 수가 있고 태반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바로 사망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는데 O2도 쓸 수 있습니다. O2도 만약 혹시나 아기가 문제가 될까봐 미리 쓰는 거죠. 그리고 척이 왼쪽으로 라테랄 척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간호중재가 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만약에 고긴장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연히 아이가 여러 가지 긴장도라든지 불안정이 있죠. 그래서 심박동수의 양산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태아 심음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있고 나서 이렇게 아이 심음이 떨어진 걸 우리는 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후기 하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후기 하강. 조기 하강은 여기 진통이 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 떨어지는 거고, 그럼 진통이 끝나고 나면은 하강이 없어져요. 이게 정상이고, 진통이 끝났을 때 아이가 하트레이트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진통이 끝나는데 아이가 심음이 이렇게 하트레이트가 떨어졌다. 120보다 더 떨어져서 100이나 90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기 하강이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는 고긴장이 돼서 이렇게 막 파워를 주기 때문에 머리에 주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강한 압력, 산유, 혈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아이 머리를 이렇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기 모니터링, 아기가 숨이 괜찮은지 호흡이 괜찮은지 하트레이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토신이나 옥시토신을 적극 중단하고 산소를 투여하고 자치기 하고 자궁 수축 억제제, 아까도 피토신이라든지 몰피린 이런 것들을 써서 정증을 다운시키는 간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의 간격이 빈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격이니까 몇 분마다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아프고 최소한 2분에서 3분은 쉬는 것이 정상인데 이 간격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 1분마다 계속 아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간격을 봅니다. 지속 시간을 봅니다. 요 시간. 그 다음에 강도가 얼마인지를 꼭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강도는 체가 75 이상이 올라가게 해서 계속 75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자주 발생하고 수축기 사이에 최소한 이완기 60초 이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20초 최소한 120초로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자궁 수축은 2분 간격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고 수축 사이에는 60초 이상의 이완기간이 이상이 빠졌네요. 그래서 120초 정도의 이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계획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고 지지정이 처치하고 O2 쓰고 라테랄 해주고 옥시토신 금지하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유두 자극 금지라고 돼 있는데 왜 유두 자극 금지로 하냐면 물론 뭐 분만하는 사람한테 유두를 만질 이유는 잘 없지만 유두를 자극하게 되면은 자궁의 수축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유두를 자극하면은 옥시토신 분비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부에 좌측에 했던 거네요. O2 쓰고, O2는 꼭 산소 마스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덮이게 하고, 이거는 이제 오시토신 없는 이제 새로운 부리들을 교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I를 먼저 산모나 I에게 뭔가를 하고 나서 요청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긴장성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알리기 전에 이러한 작업을 간호사들이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때 대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긴장성 자궁수축입니다. 저긴장성은요, 분만이 통증이 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통증이 원래는 요만큼 와야 되는데 뭐 한 이렇게 20이나 30 요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한 20이나 30 아주 작은 거, 그 통증이 거의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자궁수축이나 빈도, 강도가 당연히 감소가 되고, 자궁수축 하는데도 자궁 바닥이 자궁저가 부드러워요. 저죠. 중재는 이럴 때는 대부분의 분만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통증이 잘 안 걸리니까. 그래서 분만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옥시토신을 IV를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관장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스타그란딘을 바자이날 질 쪽에 자궁 경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궁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수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양수는 터뜨릴 때는 이 자궁문이 최소한 2cm는 열려야 양수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 파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도분만 하는 테크닉들입니다. 테크닉. 거기에 대표적으로 오시토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유도만 할 건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 즉 말은 골반 이상이 있고 골반이 씹히고 골반이 딱딱 아기가 태우가 이상한 이럴 때는 당연히 수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중에 약간 경계라면은 일단 분만을 수술을 준비해 놓고 분만을 먼저 해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또 수술하기도 하죠. 관장도 해준다고 합니다. 저긴장성의 가장 합병증은요, 산모의 탈수에 탈진, 탈수. 아이도 뭔가 좀 안 좋아할 수 있겠죠. 이게 저긴장성 자궁수축입니다. 주로 이제 출산 경험이 없는 첫째 산모가 주로 발생하는데 위험 요소는 자궁 경부와 개대와 소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아두 골반 불균형인 경우 이럴 때 주로 이러한 위험 요소가 나타납니다. 또 아이가 너무 크거나 거우증이나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미성숙인데 미성숙하면 분만에 준비가 덜 됐는데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가진통 있을 때도 분만을 유도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양막 파열, 조기 양막절 두 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양막이 파열되었을 때 이건 자연 파열, 이건 절개잖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터뜨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저긴장성 자궁수축의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임산적 치료는요. 분만을 정지했을 때 분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통을 올 수 있게 하려면 옥시토신을 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옥시토신을 한 10ml를 링겔에다 믹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IV를 드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만을 그렇게 되면 분만 촉진하거나 유도 분만이 되는 거죠. 옥시토신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아이의 선진부가 비정상이거나 그 다음에 산모의 골반이 특이하거나 작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너무 크거나 체중이 이럴 때는 이런 걸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도 골반 불균형이 나타나면 분만 촉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제왕절개를 하고 아도 골반 불균형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양막을 터뜨려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호관리는 바이탈 체크하고요. 자궁 수축 정도 꼭 보고요. 자궁 경부가 얼마큼 개대가 됐나 보고 아이가 얼마큼 하강했는지 봅니다. 우리가 아이가 하강했다는 거는 자궁 경부, 자궁 입구죠. 자궁 골반 입구에서 여기서 아이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히 골반 입구까지 온 거를 우리가 스테이션 제로라고 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스테이션 제로일 때는 아이가 입구에 딱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 즉 아이의 머리가 이렇게 위로 떴거나 그래서 이럴 때는 하강이 안 된 거니까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도분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었으면은요 여기 양수가 터지면서
이렇게 그 탯줄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당연히 아이가 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유도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아이의 머리가 플러스 1로 내려왔다면 이렇게 유도분만 하면 좋죠. 그죠? 애기 심박동수 문제 없는지 사정하고, 그 다음에 산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사정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저긴장성이면은 산류 크기가 증가하는데 고긴장도 물론 증가해요. 산류라는 거는 애기 머리에 생기는 물혹을 이렇게 물 주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산모도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산모가 잘 적응하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산모의 아이어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말 파열되면 양수량과 이런 것들 알아보고, 양수 안에 태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긴장성 자궁 수축에 들어가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고긴장성입니다. 선진부의 하강은 없는데 수축이 과하게 진행될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궁 하부와 상부. 자궁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아이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궁 경부면은 여기가 자궁 하부고 여기가 위에는 자궁 상부잖아요. 요 중간에 띠가 생기는 거예요. 띠가 생기면서 자궁이 약간 짤록하게 이런 모양을 변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요 띠를 우리가 병리적 견충윤이라고 합니다. 이 고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경상부나 쌍둥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과하게 이게 휴식 시간이 거의 없다든지 요게 압력이 뭐 80이라든지 이렇게 과한 고긴장성이 나타난 겁니다. 아주 통증이 심하고 자궁 파열의 위험이 생깁니다. 자궁 파열의 위험. 아이는요, 이게 자궁이 쪼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산소 결핍이라든지 뇌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면은 즉시 옥시토신을 스탑을 하고 진통제나 자궁 수축제를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폴리만 해서 IV는 항상 무만실에는 18게이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할 수 있도록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분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30시간 안에 분만될 때 아이가 빠르게 분만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빨리 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고 애기는요, 이 압력 차이에서 빨리 나오게 되면 경막하 출혈이나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항상 잠재기를 8시간 정도 5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기, 활동기, 이행기 이렇게 이 곡선에 들어가야 되지 갑자기 잠재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분만되는 건 아이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태아 산도도 다칠 수 있고 태반조기 박리 그 다음에 자궁 파열이라든지 양수 세증성, 즉 양수가 산모의 신장의 양수가 산모의 그 블라드로 들어가서 엠볼리즘처럼 색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에 가든지 브레인에 가든지 이런 것들이 뇌 색증증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급속분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합병증이 돼. 벌 2개는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물론 고긴장성, 저긴장성 당연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후방 후두위가 있는데요. 후두위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외전, 내외전, 우리가 분만의 5단계 기억나시죠? 진화가 굴에 들어가서 내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전을 한번 하고 외전에서 밖으로 했잖아요. 근데 후방이 지속적으로 그쪽에 있으면 결국 이 분만의 5단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입하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난산이고요. 높은 제왕절개율인데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만약에 분만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열상이라든지 항문과 산모의 이런 거 감염 많고, 블라드 소실도 많고, 그 다음에 기후를 이용해 아기가 안 나오니까 바큐um 있죠 머리에, 그죠? 흡입기를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분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방 무두위는 가능하면은 제왕절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난산인데요. 전정이, 전액인, 암이 다 난산에 들어갑니다. 난산. 실제로 난산이란 말은요, 두정이에서 완전 굴곡, 기억나나요? 완전 굴곡만이 난산이 아니에요. 그 완전 굴곡이라는 거는
완전 굴곡이라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수그려서 그대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굴곡이 된 상태만 난산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니도 당연히 난산이죠. 거꾸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전의 액이잖아요. 전정이 내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건 이마죠. 이마는 전액이 이건 전액이고 요거는 이제 얼굴이니까 안면이거든요. 안면이 전정이는 요 그림은 없는데 내진을 하면은 여기 대청문이 만져지는 경우가 이 전정이에요. 그래서 대청문이 선진부고 이거 다 난산이죠. 이 전애기는요, 보통 이렇게 매진했을 때 이마가 만져지니까 이 아이도 당연히 아주 골반 불균형이라든지 전치 태반, 자궁 기형이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레오폴드를 촉진했을 때 이 턱과 후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만져집니다. 여기는 이것도 후두가 만져지고 골도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그렇고 어쨌든 전애기나 정정이나 전부 다 과도한 주형, 얼굴의 부종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안면이는 이거는 이게 자궁 경부로 보면 애기 얼굴이 코나 입이 이렇게 보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난산이죠, 그죠? 뭐 안면이의 원인까지 뭐 우리가 많이 할 건 없고요. 만약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발견해서 치료는 수술밖에 없어요. 수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내진을 한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안면이 얼굴이 이렇게 내진을 하면 여기에 되는 거죠. 잘못하면 눈이나 이런 데 내진될 수가 있고 이것도 안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오폴드로 하면은 원래는 여기가 골이 안 만나죠. 근데 머리하고 등이 이렇게 만져지면서 쑥 들어가는 골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안면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안면이는 물론 레오폴드도 하지만은 줄여 손봐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의사들은 바로 만져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하는 거죠. 난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니예요. 두니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